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러워야 하는 이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누구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문제와 싸우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보기보다 누구나 힘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큼 그리 즐겁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비료를 준 땅의 풀이 언제나 더 푸르다. 이 옛말처럼 사람들은 흔히 꾸미고 포장한 모습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여주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문장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착각 속에 사는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삶과 삶 사이에서 이를 날카롭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이 더 멋지고 더 단단하고 더 수월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푸르름은 때로는 거짓말 같은 포장, 선택적으로 드러낸 이미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1963년 작가 제임스 볼드윈은 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세상에서 나뿐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고통이 과거의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는 예술가를 감정을 다루는 역사가라고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삶도 사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쁨, 슬픔, 불안, 좌절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제임스 볼드윈의 말처럼 책을 읽거나 예술 작품을 접하다 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흐의 그림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김광석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고독과 김광석이 노래했던 그 시대 청년들의 외로움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을 통해 전쟁 후 여성들의 상처에 공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그들의 경험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예술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술가들은 시대를 대표하여 우리의 공통된 인간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나의 고통이 오직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공유해온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개별적인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술이 이러한 연결성을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마음에 와닿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고통, 불안, 상처, 심지어 진짜 행복조차도 드러내길 꺼립니다. 결국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잘 꾸며진 모습, 성과, 웃음, 여행지의 사진들 뿐입니다. 전문가는 언제나 다른 지역 출신이다. 성경 구절인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들 속에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의 부족한 면을 모릅니다. 그렇기에 더욱 특별하고 신비롭게 느껴지죠.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감춥니다. 이력서에는 화려한 경력만 나열되고 마음속의 회의감과 불안은 지워집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휴양지의 푸른 바다만 가득하고 공항에서 기다리며 지친 얼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비효율적이고 팀워크도 안 좋아. 그런데 경쟁사는 진짜 깔끔하고 완벽하게 돌아가더라. 나는 물었습니다. 그 회사를 직접 경험해봤어?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니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누구나 복잡하고 엉성합니다. 사람도, 조직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컨설턴트 스콧 갤러웨이는 모든 조직은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엔 고뇌, 불안,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자지만 그의 삶을 다룬 전기 스노볼을 보면 복잡한 가정사가 펼쳐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성공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도 세상이 부러워하던 커플이었지만 결국 이혼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그림자에는 말하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습니다. 나 역시 어릴 적 말을 더듬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숨겼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고난을 알아채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신만 뒤처진 듯 느끼기 쉽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알아채기 어렵기에 우리는 남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비밀스러운 성공의 비결을 자신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이들을 초인적인 존재처럼 바라보며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쉽게 단정짓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시선은 진실을 놓칩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들도 슈퍼맨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입니다. 다만 그들은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결정을 꾸준히 실천했고 그 반복이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뿐입니다. 결국 성공이란 거대한 행운이나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고 걷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매일의 작고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분야에서 뛰어났다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능숙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성공한 투자자의 정치 견해를 맹신하거나 인기 정치인의 재테크 조언을 따르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오류입니다. 오렌지를 먹을 때 껍질은 버려야 하듯 그 사람의 핵심과 부수적인 면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누구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문제와 싸우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보기보다 누구나 힘듭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큼 그리 즐겁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책 불변의 법칙 18장 보기보다 힘들고 보이는 것만큼 즐겁지 않다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